대세잠 100일 잔치 소소한 Q&A를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괜히 또 뭔가 발표하는 것 같고 좀 부끄럽네요. 우선은 첫 번째, 이거는 이제 제가 세잠으로서 버추얼로 이제 첫 방송을 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제 개인적인 프로필을 잠깐 공개를 해드리고자 적었던 내용인데요. 생일은 1월 16일, 이름은 세잠이고요. 키는 152입니다. 이게 실제로 보면 그렇게 작아 보이지 않아요. 생각보다 살만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세요? 라는 질문은 삼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땅이랑 많이 붙어 계시구나 라는 말도 삼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작지 않아요. 그리고 직업은 다들 아시겠지만 치즈직에서 비밀 임무를 수행 중인 에이전트라는 RP로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제 프로필이었고요.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Q&A 첫 번째 질문. 이름이 왜 세잠인가요? 이름의 어원이 궁금합니다. 이걸 약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이제 계시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 답변, 어감이 좋아서 세잠이고요. 사실 제 메이플 스토리 닉네임인데요. 네, 사실 제 커여운 메이플 스토리 닉네임인데, 아니 이게 방송 이름을 뭐라고 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원래 되게 많은 그 후보들이 있었어. 그냥 문득 내가 제일 많이 불렸던 이름? 그래도 게임 세상에서 나를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이 나한테 좀 익숙한 것 같아서, 그리고 제가 이 세잠이라는 이름이 너무 어감이 귀엽더라고요. 세잠. 그래서 이렇게 세잠이 되고 그 이후에 뜻을 붙였지. 3시의 잠, 이런 식으로. 맨날 제가 늦게 자거든요. 그래서 뭐 큰 의미는 없고 그냥 제가 발음이 귀엽고 어감이 좋아서 선택한 이름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방송 시작 계기가 있나요? 본업은 따로 있을까요? 뭐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 방송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어릴 때부터 게임을 엄청 좋아하긴 했습니다. 엄청 좋아했고 제가 한 4년, 5년 전쯤에도 방송을 좀 했었거든요. 1년 정도? 제대로 한 건 한 1년 정도? 근데 그때는 사실 취미였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교보문고를 다니고 있었는데 계약직으로 코로나가 터진 거야. 근데 코로나 터지고 이제 엄마가 너무 걱정도 하시고 저도 뭐 여기 계속 다녀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아니라서 그냥 겸사겸사 좀 쉬면서 계약도 만료됐겠다, 좀 쉬어보자 해서 그 쉬는 도중에 집에서 할 수 있을 만한 걸 찾다가 제가 게임을 되게 많이 하고 또 좋아하다 보니까 방송을 한번 해보자. 그때는 취미였어요. 취미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조금 욕심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생각보다 꽤 오래 해서 한 1년 정도 하게 됐었고, 1년 넘게?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 그때 당시는 제가 파릇파릇한 20대였으니까, 지금도 20대지만 지금보다 더 파릇파릇한 20대였으니까 미래에 대한 고민이 갑자기 드는 거야. 와, 내가 이게, 왜냐면 그때는 진짜 수익도 별로 없어서 한 달 수입이 30만원 이랬거든요. 친구들 다 이제 취업하고 점점 자리를 잡아가는데 나는 이렇게 인생을 사는 게 맞나?에 대한 현타가 좀 왔어. 그래서 방송을 접자. 어차피 취미로 시작한 거였으니까 접고 그냥 취업 준비를 해보자 해서 이제 알바를 하면서 취업 준비를 시작을 했는데, 제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잘한다라고 생각했던 게 게임밖에 없었거든. 아! 정정. 잘한다 아니고 좋아한다로 바꾸겠습니다. 정정. 그래서 좋아하는 게 게임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생업으로 삼아보자. 게임 회사에 들어가자. 예. 이렇게까지 결론이 난 거예요. 왜냐면 내가 유일하게 내세울 장점이라고는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쌓아온 게임 경력밖에 없는데 그걸 100% 활용할 수 있는 게 게임 회사잖아? 그래서 게임 회사에 취업을 해야겠다 라는 마음을 먹고 열심히 취준을 했고요. 실제로 제가 말했던 그 전 직장, 여러 번 얘기했던 전 회사가 게임 회사였습니다. 프로그래머는 아니고 그 게임 개발실의 기획자였어요. 게임 기획자. 뭐라고? 개발자는 다 게임을 잘하지 않아요. 어떻게 입사했냐고? 아니, 공부 열심히 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약간 진입 장벽이 제 기준에서는 다른 회사들에 비해 높지 않았던 게 가장 우선시하는 게 게임을 얼마나 좋아하느냐, 게임에 대해서 잘 아느냐, 얼마나 다양한 경험이 있느냐가 게임 회사의 가장 큰 약간 자격 같은 거라서 저는 그게 충족이 됐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점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회사 명까지 밝히긴 조금 그렇지만 N사입니다. 뭐 넥슨, 넷마블, NC, 네오위즈 뭐 이런 회사들 있잖아? 그런 회사들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나름 초봉도 나쁘지 않았어요. 월급 잘 나왔고 되게 괜찮은 회사였지, 신입이 다니기에는. 이제 나오게 된 계기는 뭐 제가 회사 내부 사정을 얘기할 수 없으니까 뭐 그냥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었지만 가장 큰 중요한 계기는 나는 게임을 만드는 거는 그렇게 큰 흥미가 없구나. 나는 게임을 직접 플레이하고 그거를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거지 내가 이걸 뭔가 0에서부터 기획을 해서 어떻게 재밌게 만들까는 정말 다른 문제더라고요. 진짜 다른 문제더라고. 그래서 게임을 만드는 거랑 재밌게 좋아하고 즐기는 거랑은 서로가 다른 재능의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퇴사를 하게 된 거죠. 지금 결과적으로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나는 지금이 더 즐겁고 좋긴 합니다. 예예. 아, 이거 회사 얘기하면 또 와, 게임 한 분이 어떻게 게임을 만드셨지? 막 이럴 수 있는데 저는 완전 신입이어가지고 뭐 엄청 큰 걸 하진 않았고요. 이런 전투 밸런스라던가 스케일이라던가 캐릭터 밸런스 이런 거 전혀 안 했고요. 이제 퀘스트 같은 거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완전 전문가니까. 그래서 시나리오 작가님이 대본을 써주시면 그 대본을 받아다가 그거를 퀘스트로 만들고 뭐 퀘스트 동선을 짠다거나 이제 세세한 거 있잖아. 뭐 임무명이랑 그 임무에 따라오는 그 임무 설명들, 뭐 어디로 이동하세요, 누구를 만나세요 이런 거 짜고 동선 만들다가 뭐 NPC 같은 것도 좀 배치하고 요런 작업을 주로 했었고 나중에는 이제 시스템 쪽까지 약간 하게 돼서 뭘 눌렀을 때 퀘스트를 받았을 때 어느 시점에 팝업이 뜨게 할 건지 그 팝업을 닫으면 그 다음에 뭐가 연계가 되는지 자동으로 이동을 시켜주는지 막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까지 이제 작업을 했었지. 만드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그 게임 회사 다녔던 경험은 제가 약간 짧았지만 게임 방송하면서도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요. 왠지 똑똑해 보이더라. 하하.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거 내용을 정리했는데 뭐 결론적으로는 그냥 게임을 좋아해서 게임 방송을 한다 정도로 정리하면 답변이 되지 않을까.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 세 번째, 방송인으로서 최종 목표가 있나요? 최종 목표랄 거는 못 정했는데 최종 목표라면은 아무래도 그거 아닐까요? 그냥 안정적으로 제가 생계 걱정 없이 재밌게 방송하면서 생활을 이어나갈 정도? 돈. 아니 근데 뭐 당장 돈을 벌어야겠다 이거보다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목적으로 방송을 하지 않아도 뭐 광고가 들어온다던가 유튜브가 이제 자리를 잡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한테 뭔가 직접적인 후원이 아니라 부가적인 어떤 걸로 이제 생계가 될 정도면 방송이 그만큼 커졌다는 얘기잖아요?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얘기고, 그게 최종 목표이지 않을까? 많이 필요도 없어. 나 그냥 회사 다닐 때만큼만 벌면 그걸로 충분해요. 나 그냥 내 몸 하나 건사만 할 정도면 돼. 많이 버는 거 필요 없어. 여러분, 저점 매수입니다. 세잠 최저점 매수 중이시라고요, 여러분. 예? 유튜브도 계속 키워야 되고 뭐 그렇겠지만, 그냥 부가적인 광고나 뭐 유튜브 그 광고라던가 그런 걸로 이제 그냥 생활할 정도만 되면 그게 유지하는 거? 그게 최종 목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 목표 말고 제가 요거 방송 PPT 전에 하면서 시작날 정했던 올해 목표는 좀 과한 욕심이지만 이렇게 정했었고요. 그 소울류 게임 3관왕 따기, 이거는 제가 카자는 일단 해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2개 남았어. 그리고 주 5회 이상 방송하기도 지금 꾸준히 지키고 있고요. 네이버 검색해서 참기 이기기, 이거는 사실 올해 안에는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적어놨고요. 사실 중요한 거는 치즈직 팔로워랑 유튜브 구독자랑 팬카페 회원수인데, 이거 그냥 제가 별 생각 없이 정한 숫자였거든요. 근데 너무 잘못 생각했어. 유튜브 구독자가 나는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추세를 보잖아. 치즈직 팔로워 늘리는 게 진짜 훨씬 힘들어. 100배, 1000배, 만배 힘들어요. 유튜브는 몇억 명이 시청을 하지만 치즈직은 내수 시장이고, 내수 중에서도 이제 평균 시청자가 보통 다 합쳐도 몇십만 명 단위이다 보니까 이게 게임이 다 안 되더라고요. 내가 잘못 생각했어. 욕심이 커야 원래 꿈은 클수록 그 근사치까지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크게 잡았습니다. 하하. 자, 그러면 다음 질문. Q4. 좋아하는 게임과 취미생활이 있으실까요? 일단은 좋아하는 게임, 요즘에 제일 많이 하는 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명조나 니케 이런 거 위주로 하고 있잖아요. 원래 가장 좋아하는 최애 게임은 메이플이었죠. 아무래도 제일 오래 했으니까. 중간에 접었던 적이 많지만 지금도 심지어 잘 안 하고 있지만 그냥 내 마음속에는 항상 메이플 스토리가 남아 있었어. 그리고 취미생활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캠핑, 게임하는 거 말고는 캠핑 가는 거 좋아합니다. 이제 막 관광지 돌아다니는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냥 조용한데 사람 없는데 가가지고 의자 펴놓고 이렇게 하늘에 흘러가는 구름을 보면서 멍 때리는 게 제 힐링이에요. 왜냐면 저는 평소에 매일 컴퓨터를 많이 보잖아요. 하루 종일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잖아. 그래서 쉴 때는 밖에 나가서 그냥 이렇게 디지털 세상이 아닌 현실 세계의 풍경을 보고 있는 게 되게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취미라면 캠핑이 아닐까. 그래서 방송을 시작한 후로 사실 메이플은 지금 6위 했지만요. 6위 된 상태지만 그래도 새 게임이고 남는 시간에 편집하고 자기 전에 보통 누워서 유튜브 보거나 뭐 넷플릭스 보거나 그런 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은 고양이 채널, 그 다음 게임 채널, 뭐 김성애님의 지식백과라던가 김실장님이라던가 뭐 등등등등, 우주하마님, 김블루님 영상 가리는 거 없이 다 봅니다. 저는 게임 채널이 알고리즘에 아무래도 많이 뜨다 보니까 다 가리는 거 없이 보고요. 다큐는 이제 집에서 쉬고 싶을 때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 같은 거 많이 봐요. 에드 형이나 그
그 베어 형이나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번엔 시베리아를 탐험해 보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물고기 연어 잡아먹고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좋아해요. 사막에서 막 그 고슴도치 잡아먹고 이런 거. 점점 알 수 없네. 갈수록 미궁에 빠지고 있는 세자매 취향. 다음 질문. 방송을 처음 시작할 때랑 비교해서 나아진 점이 있다면? 방송 울렁증 같은 거. 일단은 떨리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가끔 뭐 해야 되는 날은 떨릴 때가 있는데 그냥 평상시랑 다름없는 평범한 하루일 때는 그래도 이제 떨리진 않는 것 같아. 처음에 진짜 메모장에 무슨 말 할지 막 적어놓고 인사 연습도 계속 수십 번씩 하고 마이크 키기 전에 막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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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혼자 막 엄청 그랬거든? 근데 요즘에는 제 목이 잠겨있는 걸 보면 아시겠지만 요즘에는 그렇지는 않고요. 첫 방송 때 방송을 켜면 아무도 없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아무도 없겠지? 그때 허공에 대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아무도 없는 그 빈 화면을 바라보며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하면서 이제 메모장에다가 막 적어놓은 게 있거든. 그거 보면 막 오늘 날씨 질문, 밥은 먹고 오셨는지 질문하고 내 방송 찾기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오셨는지 질문하고 막 이런 거 적혀 있어. 제가 앞으로 방송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거 시청자들한테 물어보자 이러면서 메모장에 막 다 적어놓고 실제로 진짜 시청자가 1명, 2명밖에 없는 상태에서 방송하는 게 시청자 100명에서 방송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어요. 저도 그런 시절이 다행히 감사하게도 길진 않았지만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 근데 그 시절을 이제 잘 겪어서 그래도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가 방송 켜면 몇 분이 오시니까 인사도 해주시고 그 덕분에 떨리지 않는 거지. 만약에 내가 방송을 켰는데 고정적으로 와주시는 분이 아무도 없다? 그러면 아마 떨릴 거예요. 오늘은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찾으러 간다. 아니 그렇다고 그런 방송 찾아서 날 떠나란 얘기가 아니고 야이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너무 고마우니까 여기 있으라고요. 너무 고마우니까 여기 있으라는 거야. 예? 여러분 없으면 내 방송 망해. 당신 없으면 내 방송 망한다고. 아무튼 그랬다. 그런 시절이 있었다. 그게 너무 이제 울렁증은 아니지만 힘들었는데 요즘은 그래도 여러분들 덕분에 떨리지 않게 편안하게 방송을 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전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질문. 100일간 꿀잠이들과의 추억에 대해서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고마운 일이라든지 뭐 그냥 방송 와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운 일이긴 한데요. 이제 조금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을까 적어봤어. 일단 첫 방송날 팬카페 만들었을 때 팬카페 이름을 뭘로 할까부터 이제 공모를 시작하고 또 내가 만들자마자 가입해주셨던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첫날 카페 가입자 수가 6명인가? 그랬어요. 지나가다가 그냥 우연히 나를 봤을 건데 내가 카페 만들려고 으쌰으쌰 하고 있으니까 그 카페를 가입해주는 게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그 팬카페 같이 만들고 게시판은 뭘 넣을까요? 게시판 이름은 뭘로 할까요? 이러면서 이제 고민하던 때가 좀 생각이 많이 나고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생각나는 건 킹덤컴 2를 제가 첫 게임으로 했었거든요. 방송 시작하고 첫 번째 게임이 킹덤컴 2였는데 그 제가 CPU가 딸려가지고 방송이 계속 버벅거리는 거야.
게임이 자꾸 중간에 멈추고 막 이런 거예요. 캠도 멈추고. 그래서 안 되겠다. CPU가 딸린다 해서 제가 이제 CPU를 셀프로 교체를 했거든요.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어. 제가 쓰고 있는 지금 메인보드가 그 최대 9세대까지밖에 못 끼는 거야. 그러면 9세대 중에서 가장 좋은 CPU가 i9 9900이잖아. 그래서 별 생각 없이 i9 9900을 산 거야. 근데 쿨러는 당연히 안 바꿨죠. 난 몰랐지. 그리고 CPU 교체할 때 써멀 그리스를 꼭 발라야 되는 건지 나는 몰랐어. 그래서 i7용 쿨러가 달려있는 컴퓨터에 CPU를 떼고 i9을 붙였는데 써멀 그리스 없이 그냥 그 기본 쿨러로 컴퓨터를 돌린 거지. 방송을. 킹덤 컴 2랑 캔방까지 돌린 거예요. 그래서 방송이 한 3일에 걸쳐서 5번 정도 꺼졌거든. 컴퓨터가 아예 뻗었어요. 그래서 꺼지면 다시 켜고 꺼지면 다시 켜고. 근데 시청자분이 이제 얘기를 해주신 거야. 그거 혹시 CPU 교체하시면서 쿨러 바꾸셨냐? 온도를 한번 체크해보자. 근데 CPU 온도가 95도가 찍혀있는 거야. 그래서 어라? 이게 쿨러 문제인가? 하고 쿨러를 바꿔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보니 써멀 그리스를 안 발라서 쿨러가 전혀 아무런 효과를 못 보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그때 시청자분들한테 욕을 진짜 바가지로 먹었어요. 혹시 컴퓨터로 계란 후라이 하는 거 좋아하시냐 부터 시작해서 계란 삶아도 되겠다. 물 올려놓으면 물이 끓겠다. 진짜 이 멍청아 이러면서 욕을 바가지로 먹고 써멀 그리스 시켜가지고 써멀 그리스 바르고 쿨러 교체하고 그래서 지금 무사히 잘 쓰고 있습니다. 뭐 아무튼 그런 전설의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치즈직에서 치스티벌 할 때 이전에 그 참여 조건이 300팔로우 이상인 그 사람만 컨텐츠 참가 신청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 참가 신청 마감 5시간인가? 하루인가 5시간인가? 하여튼 남았을 때 제가 팔로워가 295명이었어요. 300파를 달성을 하고 싶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몇몇 시청자분들이 뭐 신청하고 싶다고 이러면서 당장 도와줘 이러면서 부계정까지 동원을 해서 저를 300파를 만들어주신 거예요. 신청했는데 결국 안 됐지만 근데 나는 그게 너무 진짜 감동이었어. 아니 우리 세자님이 컨텐츠를 참여하고 싶은데 5명이 모자라다고? 당장 부계정 팔로우 해 이러면서 진짜 감동이었어. 그때 멋지죠. 너무 고마웠어요. 그게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뭐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재미난 일들이 많았는데 또 맞네. 여기 적지 않은 재미난 일이 또 하나 있네요. 어제 명조 오프라인 행사 티켓팅 하다가 전화번호랑 이름도 까고 뭐 그런 재미난 일들이 많죠. 방송을 하다 보면 그런 게 다 이렇게 추억으로 쌓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추억은 사건인가요? 원래 다이나믹한 사건들이 많을수록 더 기억에 오래 남는 법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화면에 적어놨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은 그때였어요. 제가 캠방에서 버추얼로 변환하기 직전에 방송에서 그런 말을 했었거든. 내가 버추얼로 바꿨는데 캠방 보시던 분들이 버추얼 혹시 보고 싶지 않아서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지? 다시 막 0명에서 시작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을 되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한 분이 그냥 눈치 보지 말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뭘 하든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신 분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때 캠방 때였는데 순간 내가 너무 울컥해가지고 그때 울었잖아. 그때 방송에서 울었잖아. 그 말에 너무 감동받고 울컥해가지고 잘 얘기하다가 갑자기 뿌앵했어. 근데 물론 그 말해주셨던 분은 요즘 잘 안 오시긴 하는데 괜찮아. 말이라도. 그리고 그분이 그때 그 말을 쓰셨을 때는 분명히 진심이었을 거라는 걸 난 알고 있기 때문에 반전. 아이 가끔 오세요. 가끔 바쁘신가 보지. 괜찮아.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이제부터는 이제 개인 질문은 끝난 것 같고 명조 질문이랑 기타 질문이 있었거든요. 피살리아 대 몬텔리. 그러면 저는 아직은 그래도 피살리아가 조금 더 괜찮지 않나. 아직까지는. 몬텔리는 카를은 좋은데 몬텔리 가문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피살리아를 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여기서부터는 진짜 혼돈의 카오스예요. 세잠님은 태어날 때부터 귀여웠나요? 아마도요? 태어날 땐 다 귀엽잖아. 맞지. 동물이든 사람이든 태어났을 때 안 귀여운 생물은 없어요. 원래 애기들은 다 귀여워. 라고 일단 포장해본다. 그래, 애기 때 귀엽지 않은 사람이 어딨어. 모기요? 모기도 애기 땐 귀엽지 않을까? 눈에 안 보이잖아. 정정하자. 동물 말고 적당히 범위를 좁혀서 포유류 정도 어때? 저는 포유류니까 태어날 때부터 귀여운 걸로. 하하. 다음 질문.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관련하여 한국은 어떤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까요? 그냥 사실 이런 거는 정치와 관련된 거는 제가 잘 몰라요. 정치, 경제 이런 쪽은 솔직히 제가 좀 무지합니다. 저는 그 인터넷 세상 속에 사는 사람이라서 조금 무지한데요. 관세가 오르면 아무래도 기업이 물건값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 라는 그 정도의 상관관계는 알고 있어. 그래서 잘 모르겠지만 물가가 안 올랐으면 좋겠어. 다음 질문. 한화 이글스가 이 기세로 우승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이거 그래서 제가 지금 정규 리그 순위를 오늘 새벽에 검색을 좀 해봤어요. 지금 공동 1위더라고요. 공동 1위더라고. 근데 제가 고향이 충청도예요. 대전 근처 살았거든요. 대전은 아니지만. 그래서 실제로 그 대전에 있는 한밭구장에 한화 홈그라운드에 가서 방청했던 적도 있고요. 실제로 한화를 좋아합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한화가 만년 꼴찌였거든? 되게 옛날이어가지고. 근데 나는 요즘에 한화가 이렇게까지 잘하는지 몰랐어. 그래서 응원하겠습니다. 제발 한화가 1등하는 그 전설이 쓰여지길 저는 응원하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 질량이 1kg인 물체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1번. 물체가 멈출 때까지 이동한 거리는 얼마인가? 이 과정에서 마찰력이 한 일은 얼마인가? 물체의 처음 운동 에너지는 얼마이며 마찰력이 한 일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읽기도 힘들다. 자, 1번. 이동한 거리는 25m고요. 2번. 마찰력은 마이너스 50줄만큼의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운동한 에너지가 50줄이고 마찰력이 한 일은 마이너스 50줄이기 때문에 마찰력은 운동 에너지를 완전히 소모시켜서 물체를 정지시키는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라고 GPT가 알려주던데? 라고 GPT가 알려주던데? 나는 애초에 이 V는 10m/s 이거 어떻게 읽는지도 몰라. 이 V가 속력 표시겠죠? 속력은 10m/s라는 뜻이겠지? 아니, 저게 속력을 의미하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뭐라고 읽는 거야, 저거?
아, 벨로시티. 아, 벨로시티의 V였구나. 그 다음이 마지막 질문인데요. 마지막 질문은 진짜 더합니다. 마지막 질문. 보기의 탐구한 미음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농계의 수컷은 집게발 하나 다 매우 큰데 큰 집게발의 길이는 개딱지의 폭에 상당 성당을 한다. 농계 A 개딱지의 폭을 이용해 B. 큰 집게발의 길이를 측정하기 위해 다양한 크기의 농계의 개딱지 폭과 큰 집게발의 길이를 측정하여 자수의 순서성을 확보했다. 그리고 A 그래프와 같은 방식으로 그래프의 가로축과 세로축이 각각 개딱지 폭과 큰 집게발의 길이에 해당하는 값을 놓고 분석을 실시했다. 개딱지 큰 집게발 1. 최적의 직선을 구한다고 할 때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가 1보다 작다면 A의 B가 비례한다고 할 수 없겠군. 이 정답이더라고요. 스트리머 쉽지 않네. 예. 이것도 GPT인가요? 예. 질문한 사람도 질문한 사람인데 이걸 대답한 사람은 뭔가요? 원래는 그냥 웃으라고 넘어간 질문일 거야. 이것도 그냥 웃으라고 질문한 걸 텐데, 아니, 나 세자매에게 웃으며 넘기는 건 없다. 질문을 하셨으면 응당 그에 맞는 답변을 해드리는 게 인지상정. 나도 재미로 받아친 거지.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100일 기념 방송 대세점 Q&A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하! 질문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 쓸데없는 TMI 대방출 시간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